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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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go, go, go. 네, 안녕하세요. 언더스탠드룸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해석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들 마지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번 영상까지는요, 문제를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요, 좀 더 알고 싶다. 네, 추가적인 걸 알고 싶다는 분을 위해서 준비한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번에 영상에서는요, 그 확장된 옥텟 규칙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옥텟 규칙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그 개념이 일부 원소들에서만 적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원소들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념을 추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추가한 첫 번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공명구조라고 합니다. 자, 여기 써있죠, 밑에 영어로 Resonance Structure. 네, 공명구조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 레저넌스라는 뜻을 제가 영어단을 찾아보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울림, 운다, 하나가 되어 울다, 네,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공명의 뭐 한자 뜻은 스스로 뭐 전자 위치를 주기적으로 바뀌는 현상.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명은 같이 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너도 울면 나도 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대가 똑같은 힘을 낸다. 그래서 그 힘이 합쳐져서 더 커진다. 이게 원래 공명이란 뜻입니다. 예, 좀 과학적인 뜻.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구조는요,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학자가 벤젠 구조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최초 도입했다.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꽤 많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자세히 모릅니다. 이 벤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벤젠이라는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그렇게 까다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너스 폴링이 뭐 자다가 꿈에서 이 벤젠의 구조를 뭐 떠올렸다고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아니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네, 벤젠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공명 구조라는 걸 도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 자,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여서 밑에 하얀 걸 깔면 이렇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제가 웬만한 사진은 다 위키백과에서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네, 뭔가 그나마 좀 사실적으로 좀 더 좀 정확성이 좀 큰 사진들을 가져왔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는 벤젠 구조를 그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NO2, 이산화질소에 대한 전자점식을 준비했습니다. 루이스 전자점식. 이제 아시겠죠? 자, 이산화질소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자가. 그쵸? 그러면 질소와 산소가 분명히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질소와 산소가 어떻게 결합을 했는지가 되게 설명하기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질소는요, 우선 원자과 전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질소는 원자과 전자 5, 네, 산소는 6. 질소가 더 옥텟 규칙에 의하면 8개가 채우려고 할 테니까 더 부족한 전자가 많죠? 네,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질소가 중심 원자가 될 수밖에 없고 주위에 산소가 붙는 건데, 희한하게 질소가 5개 있다고 했죠, 전자가. 8개 되려면 3개 더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산소 원자는 2개씩 공유 결합하면 되고, 다른 한쪽은 하나만 결합해야 질소 원자 입장에서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겠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산소 거 이쪽에 6, 7, 이쪽에 8. 그쵸? 그래서 8, 옥텟 규칙을 만족하겠죠.
억대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산소는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자기가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는 6개인데 질소 하나하고 공유결합했으니까 이거 하나마저 같이 쓸 수 있다고 치면 7개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른 외부에서 전자 하나를 더 가져와서 어쩔 수 없이 네, 이런 스타일의 분자 구조를 이룬다. 뭐 여기까지는 뭐 꾸역꾸역 뭐 맞춰서 뭐 그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말이죠. 네. 그런데 말이죠. 이 지금 여기 공유 결합이 두 개씩 이제 전자를 두 개씩 공유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이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은 이중 결합, 이쪽은 단일 결합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그려도 똑같잖아요. 그쵸? 똑같이 이산화질소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상상할 때 어? 이쪽에 있는 분자를 그냥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분자로도 존재할 수 있고 아니면은 오른쪽이 이중결합 왼쪽이 단일결합인 이산화질소도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두 가지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라이스가 아니고 라이스는 쌀이지. 자,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산화질소를 기계를 도입해서 실제 측정을 해보면 말이죠. 자,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이중결합한 데는 전자를 두 개씩 공유했으니까 더 힘이 세겠죠. 그래서 이 이중결합한 곳이 더 짧고요. 더 가깝고요. 원자 사이 거리가. 단일결합한 거는 이중결합한 부분보다 좀 더 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힘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쪽에는 왼쪽이 더 길겠죠. 그런데 실제 이산화질소를 측정하면 기계로 이 질소를 중심으로 한 각 양쪽의 산소까지 거리가 같다는 겁니다. 띠용 하고 네, 그래서 충격을 먹은 겁니다. 같은 건 알겠어요. 측정을 해서 이제 관찰했으니까. 근데 루이스 전자점식을 어떻게 표현할까? 네. 도저히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다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양쪽에 이렇게 양쪽 다 이쪽으로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표시하는데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설명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지금 이제 합쳐서 대충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왼쪽처럼 그립니다. 자, 근데 이거 이제 이걸 받아들이실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보통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산화질소는 왼쪽처럼 존재할 수도 있고 오른쪽처럼 존재할 수도 있구나.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왼쪽 모양과 오른쪽 모양을 동시에 가지고 있구나.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명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같이, 동시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측정 결과 이 양쪽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이 두 가지 모양이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지금 여기는 이중결합, 여기는 숫자를 표현하면 일중결합이라 하죠. 그러면 평균이니까 1.5씩 그래서 1.5 결합을 가지고 있다. 양쪽에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자,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왼쪽과 오른쪽 구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산화질소라는 분자이다 라고 꼭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계속 바뀐다가 아닙니다. 그걸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공명 구조라고 합니다. 즉
옥텟 규칙이 잘 안 맞죠. 그죠? 옥텟 규칙으로 설명이 애매해서 이제 공명 구조를 좀 더 추가해서 확장된 옥텟 규칙이 속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있을 때 각각 차수가 변한다. 그 차수는 요거 결합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한 번은 두 번, 한 번은 한 번. 네. 근데 설명이 이렇게 돼 있지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동시에 존재한다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려놓고 이 두 가지 그림의 중간 형태로 분자 구조가 형성돼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깔끔합니다. 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걸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위결합입니다. 배위결합. 네. 네. 자, 배위결합은 뭐냐면요. 한자뜻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배자가 짝배, 짝꿍, 그리고 자리 위자. 짝꿍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합을 하는데 너는 아무것 그러니까 내가 원자로 칩시다. 내가 원자인데 상대 원자가 지금 나한테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 원자한테 이러는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준비할게. 내가 자리를 다 마련할 테니까 너는 나한테 와서 결합만 해줘. 뭐 요런 의미의 결합이 배위결합입니다. 자, 공유결합을 하는데 서로 전자를 공유를 해야 하는데 한쪽에서 전자가 없다.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한쪽에서 원래 하나씩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한쪽은 하나도 안 주고 다른 쪽이 두 개를 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만 봤을 땐 서로 공유를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다 자리를 마련해 준다라는 결합입니다. 자,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NH3 암모니아라는 물질인데 그 찌린내 나는 그 뭐지? 그 홍어 삭힌 거 거기 암모니아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향이 나는 거죠. 자, 그런 물질입니다. 지금 보면요, NH3가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검은 점은 질소 원자의 전자들이고 X표는 수소 원자의 전자들을 표현한 겁니다. 즉 공유 전자쌍이 세 쌍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리고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존재합니다. 네. 공유 전자쌍은 그 전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런데 옆에 수소이온이 있다고 칩시다. 자, 수소이온은요, 원래 수소 원자는 전자 하나가 있는데 그 전자 하나마저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수소를 수소이온이라고 표현하죠. 즉, 이쪽 오른쪽 수소이온 입장에서는요, 전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소 원자가 배려를 해주는 거죠. 저 짝꿍을 위해서. 수소이온아, 그냥 너는 와, 몸만 와. 내가 전자 다 준비해놨으니까 자리를 다 마련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와서 붙어주기만 해. 해서 이렇게 붙어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자, 이쪽 수소는요, 전자가 두 개가 있어야 안정화되는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안정화되고, 질소 입장에서는 원자과 전자가 8이 돼야 되죠. 8개. 둘, 넷, 여섯, 여덟. 8이 돼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방식의 옥텟 규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결합, 네, 공유 결합 안 한 것 같지만 공유 결합이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유 결합과 힘이 같기 때문이죠. 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냥 공유 결합인데 한쪽이 다 전자를 제공해 준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뭐 루이스 염기가 루이스 산에게 전자쌍을 주는 것으로 형성된다. 자,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루이스가 여러 가지 내용을 주장했지만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루이스라는 이제 학자는요, 산과 정의를 공유 전자쌍을 기준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기준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 관련된 건 아니지만 살짝 얘기해 주면요. 자,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자, 루이스 염기는요,
요 비공유 전자쌍 있죠?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물질, 주는 입자들을 루이스 염기라고 부르고, 그걸 전자쌍을 받는 입자들을 루이스 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네, 지금 요 암모니아는요, NH3는요 전자쌍을 주죠, 이온한테. 그러니까 루이스 염기고, 얘는 받으니까 루이스 산이죠. 그래서 산과 염기의 뭐 반응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도 합니다.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이결합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산화탄소 아니죠. 일산화탄소죠, CO. 자, CO도 좀 배이결합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거 멈추시고 일산화탄소 그 옥텟 규칙 만족하도록 한번 루이스 전자점식 그려보세요. 그려지나? 네, 안 그려질걸요? 네. 여기 보면요. 자, 탄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4개고요. 산소는 6개가 존재합니다. 그쵸? 즉, 산소는 2개만 더 들어오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탄소는 4개를 들어야 됩니다. 와, 애매하죠? 이쪽은 2개, 이쪽은 4개. 예, 똑같으면 똑같이 공유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벌어지냐면요. 자, 제가 한번 그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시죠. 자, 지금 여기 일산탄소는요, 공유결합 2개, 배이결합 하나입니다.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자, 탄소의 자기 것, 탄소 자신의 전자를 초록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2개 있고, 원래 기존 거 4개 있다고 했죠, 자기 거. 자, 2개는 자기 겁니다. 그쵸? 그럼 이제 탄소는 자기 거 4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산소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를 표현하겠습니다. 자, 전자 좀 파란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2개인데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라고 했죠. 자, 4개를 표현합니다. 바로 여기 2개하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네, 2개씩은요 아주 기본적인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쵸? 서로서 전자를 하나씩 공유해 주면서 서로서 쓰는데 애매하죠. 그래서 이쪽은 산소는 전자 2개가 남고, 탄소는 전자 2개를 더 받아야 되는 입장이죠. 부족하니까. 그래서 산소가 일로 와, 탄소야, 내가 자리 다 마련해 줄 테니까 너는 붙기만 해줘 해서 이런 식으로 붙어서 가운데는 꼭 3중 공유 결합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뭐 배이결합도 공유 결합과 힘이 같으니까 그냥 3중 결합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길입니다.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네, 피코미터, 엄청나게 짧은 거리라는 거.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말이죠. 이런 식으로 배이결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방법만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일산탄소는 다른 구조로도 분명히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수 있다. 그 말은 공명 구조가 존재한다. 일산화탄소는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엄청나게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틴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